중국의 티에너2라는 슈퍼컴퓨터가 4년 동안 세계 1위를 탑 500 랭킹에서 1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저는 엔지니어니까 들여다보고는 웃었죠. 아, 이게 컴퓨터라고 그러면은 뭐 우리는 그냥 날라다닌다고 할 정도로 교수님 한 분은 슈퍼컴 사주면은 노벨은 따겠다고 우스갯소리 하시는 분이 계실 정도로 네. 연구 인프라가 끼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거기 이제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한국 분이 계신데 혹시 한국 돌아올 생각이 없느냐 엄두가 안 난다. 예, 오늘 코코링크의 이동학 대표이사님 모시고 슈퍼컴퓨터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이동학입니다. 코코링크는 이쪽 분야에 있는 분들은 좀 많이 잘 알고 계시고 저도 사실 굉장히 오래전에 어디 엔비디아 그 GTC 예. 예, 그 행사장에서 처음 뵀었었는데 오늘 모셨습니다. 일단 좀 짤막짤막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코코링크 언제 설립됐습니까? 2001년도 설립이 됐습니다. 아, 그럼 벌써 한 20년 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주 사업 분야가 뭐예요? 저희는 이제 고성능 컴퓨터 하드웨어 개발 생산 또 거기에서 돌아가는 그 고효율화되어 있는 그 과학공학용 소프트웨어 개발 또 그걸 활용한 서비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각편대네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예. 그 지금 말하자면 그게 고성능 컴퓨터라는 HPC.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슈퍼컴퓨터. 예, HPC가 맞습니까? 일정 숫자 이상 넘어가면 이제 슈퍼컴퓨터 범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그럼 워크스테이션 정도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HPC 자체가 고성능 컴퓨터인데 네. 이제 슈퍼컴퓨터의 규제 범위가 네, 네. 이게 이제 세월이 가면서 점점 커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일단 펩타플롭스 이상 되는 컴퓨터를 이제 슈퍼컴퓨터로 보지 않겠나 요즘 시대는. 네. 그다음에 몇 년 지나고 나면은 뭐 10펩타가 넘어가야 된다 네. 이런 이제 과정이 생기겠죠. 근데 지금 대표님은 그 사업을 2001년부터 하셨다는데 예.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까? 이제 제가 원래는 기계 전공인데 네. 도저히 기계로 새로운 물건 만들고 이걸로는 뭐 자본력 엄청 들어가고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교 다닐 때 컴퓨터를 보니까 네. 그 컴퓨터 한 대 놓고 돈을 벌 수 있다. 네. 뭐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전공 공부 포기하고 아예 그냥 컴퓨터 관련 전공 수업 들으면서 그냥 이 길로 공부는 입학은 이제 뭐 기계 관련 전공인데 실제로 공부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된 공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기술지주에서 자회사로 돼 있어요? 예. 어떻게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저희 회사가 이제 그 고성능 컴퓨터를 만들고 또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또 실제로 과거에는 이제 슈퍼컴퓨터 공급 쪽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던 와중에 제일 큰 수요처가 서울대학교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울대학교 옆에 있다가 이제 서울대학교가 법인화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서울대학교가 가장 시너지를 크게 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을 했습니다. 고성능 컴퓨터 예. HPC. 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그냥 일반 PC 하고는 뭐 다릅니까? 아니 예. 그 용산 가면 요즘 용산에서는 조립 안 하죠. 그냥 온라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일반적인 컴퓨터가 이제 CPU 하나 달려 있는 회로로 구성이 됐다 그러면은 네. 통상적으로 이제 고성능이라 그러면은 그래도 CPU가 한 2개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범위가 불확실하다는 거죠. 네. 이제 컴퓨터 쪽에서 뭐 어떤 뭐 워크스테이션이나 PC나 경계가 불확실하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문자 그대로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 고성능 컴퓨터다. 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PC보다는 최소한 2배 이상 정도 성능이 빠를 거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CPU나 메모리 이런 거는 범용 제품 씁니까? 그 일반적으로 이제 PC에서 쓰는 그 메모리하고요. 그 이제 서버급 컴퓨터라고 말을 하는데 그쪽에서 쓰는 거하고가 조금 다릅니다. 다르죠. 예, 일반 PC에서 쓰는 거 쪽은 이제 그 굳이 데이터가 뭐 불안정하더라도 뭐 에러가 생기더라도 큰 리스크가 안 생기는데 이 서버급 컴퓨터에는 이제 그런 데이터 하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그 메모리 자체도 그 페리티 체크에서 더 넘어서서 그 ECC라고 그래가지고 에러 보정하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메모리를 쓰고 네. 그 신뢰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HPC를 만드는 브랜드들, 예. 글로벌 기업들 어떤 데가 주로 많이 합니까? 실제로 이제 큰 브랜드로는 일단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이 퀀타라는 회사가 칸타요, 대만에. 예, 네. 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제일 생산을 많이 하는 회사 같고 주로 OEM, ODM으로 뭐 우리가 알만한 회사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쪽에 컴퓨터를 쓰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알려진 회사가 뭐 수프마이크로 정도. 어디 수프마이크로.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HP나 델이나 이쪽은
과거에는 뭐 직접 생산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최근에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이런 이제 퀀타나 이런 회사들로부터 파트를 공급받아서 뭐 최종 조립 정도로 하는 그러니까 매뉴팩처러하고 서플라이하고로 이제 우리가 나누는데 실제로 매뉴팩처러는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도 메이저급들은 퀀타 그다음에 뭐 타이안이라든지 뭐 에즈락렉이라든지 이런 여러 회사들이 존재를 하고요. 근데 사실은 소규모고 굉장히 미미하고요. 서플라이어로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 살 때 뭐 데일이다 뭐다 이렇게 붙여져 있는 그런 회사들은 또 따로 있고 시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델이나 HP 이런 회사 미국 회사들이 내놓는 그 슈퍼컴퓨터라고 해야 됩니까? HPC죠. 예. 워크스테이션 뭐이라고 해서 뭐 국내 대기업들은 뭐 CAD 작업한다거나 예, 뭐 예. 도면 작업할 때 그거 예. 몇 대씩 사고 작업하고 있긴 한데 코코링크도 그런 시장에 들어가는 어떤 저희는 이제 그 시장이긴 한데 네. 지금까지는 그 시장 중에서 제일 높은 하이엔드 쪽의 제품만을 생산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CPU만 가지고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성능이 원체 이제 적기 때문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U를 인텔에서 표준 디자인으로는 CPU 2개 박히면 4개. 네. 그 다음에 요즘 나온 걸로는 CPU 하나당 GPU 4개까지 붙일 수 있는 이런 그 PCIe 슬롯이 나와져 있는데 저희 회사는 아예 PCIe 스위치를 해가지고 슬롯 숫자를 충분히 늘려놓고 그 다음에 이 PCI 디바이스 간의 데이터가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그 스위칭 패브릭을 구성한 그런 그 GPU 20개 꽂히는 제품을 제가 이제 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요? GPU 20개. 20개요? 예. 아니 CPU 하나에서 채널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20개를 할 수 있습니까? PCI라는 것 자체가 말은 그러니까 PCI 익스프레스 버스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포인트 투 포인트 네트워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PCIe by 16 하면은 16개의 시리얼 네트워크가 채널 본딩된 거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by 16으로 나와 있는 16개 채널을 이제 저희가 스위치 칩을 여러 개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업링크 CPU 쪽으로 가는 거 하나에 GPU 쪽으로 20개가 내려오도록 이러한 스위칭 패브릭을 제가 구성을 한 거죠. 그렇게 패브릭을 직접 구성해서 예. HPC를 파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 말씀하신 대로 딱 정해져 있는 이 사양대로만 이렇게 그냥 조립해서 파는 기업들 일반 대부분의 양이 이제 그 인텔이나 AMD의 레퍼런스 디자인대로 대부분 생산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 일부 이제 GPU 한 10개 정도까지 만드는 회사가 이제 출시하는 회사가 있고요.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스위치 칩 없이 이제 CPU당 4개씩 붙일 수가 있으니까 8개짜리 제품이 지금은 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0개씩 붙일 수 있는 그 HPC를 구매하는 기업들은 주로 뭘 하기 위해서 코코리크의 그 HPC를 사갑니까? 기본적으로 계산을 엄청나게 합니다. 네. 예, 이제 그 CPU하고 GPU하고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제 CPU의 이런 그 아키텍처 구조하고 GPU의 구조하고가 좀 다릅니다. 순차적이냐, 뭐 병렬적이냐 그런 거.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GPU 같은 경우에는 뭐 초창기에는 이제 벡터 네. 형태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이제 그 벡터에서부터 좀 더 진화가 되어 있는. 그래서 과거에 싱글 인스트럭션, 싱글 데이터 이게 CPU 영역이라고 그러면은 네. GPU 쪽에는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플 데이터에서 더 나가서 싱글 프로그램 멀티플 데이터라고 기존의 심들을 훨씬 플렉시블하게 적용을 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실제로 CPU 쪽에서는 아무리 그 고급 프로그래밍 기술을 쓰더라도 이제 이 하드웨어적인 한계 때문에 효율을 높이기가 용이하지가 않은데 네. GPU 쪽은 벡터 머신의 특징이 이제 있다 보니까 네. 나름대로 이제 효율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래서 CPU 하나하고 GPU 하나하고의 성능 차이가 얼마 정도 나냐면 CPU 최고급 CPU가 지금 한 4테라플롭스 정도 64비트 연산 기준으로 됩니다. 근데 GPU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에 달하거든요. 9.7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제 성능은 2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네. 효율 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최소 10배 이상의 성능이 구현이 된다라는 거죠. 코코링크 HPC 제품 라인업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저희가 지금 라인업이 지금 3가지가 나가고 세 있습니다. 개요. 예. 네. 그래서 첫 번째는 GPU 20개 꽂을 수 있는 네. 아주 완전한 시스템이고요. 네. 두 번째는 기존에 이제 서버나 뭐 PC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GPU를 충분히 달고 싶을 때 하는 이런 그 GPU 20개를 확장할 수 있는 익스펜션 그 확장 시스템. 네. 이제 저희가 클라이막스 X20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GPU 20개씩 붙이는 게 이제 아무래도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GPU 10개씩 붙일 수 있도록 그렇지만은 CPU는 하나만 들어가는 네. 그렇게 저가형 모델 이렇게 세 모델을 지금 내놓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말씀하신 보드 이런 것들은 이제 고고링크에서 직접 개발하신 걸로. 예, 그 이제 저희가 생산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시스템 보드를 가지고 오기는 어렵고 네. 저희가 만들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 이제 아는 지인의 회사로부터 좀 양해를 얻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가져와서 쓰고 있고요. 뒤에 PCI 스위칭 패브릭은 저희가 직접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제 이 메인보드까지 개발해가지고 그 탑티어 하이엔드 제품만 판매하는 것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드레인지까지 실제로 CPU 보드만으로 구성된 제품도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저희가 출시를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예.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종류의 소프트웨어가 있습니까? 저희는 뭐 과학공학 소프트웨어를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오픈 소스 코드, 네. 뭐 학교 실험실에서 많이 쓰는 이런 코드들을 이제 저희가 구축해주는 슈퍼컴퓨터에 임플리멘테이션 해서 해주는 거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한 10여 년 전부터는 이제 독자적인 이제 기술 개발을 시작을 했고, 네. 이 6, 7년 전부터는 이제 서울대학교라든지 다른 대학들 공동 연구를 통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실제로 기술을 이전을 받든지 공동 연구를 해서 만들어진 것에 의한 저희 독자적인 소프트웨어를 지금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종류가 어떤 종류들이 예, 있습니까?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그 룩솔 OGX 오일 앤 가스 익스플로레이션이라 가지고 이 디지털 지오 사이언스 솔버 석유 탐사할 때 뭐 가장 최신 기술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네. 이제 두 번째가 저희가 이제 SPH 룩솔 SPH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스무디드 파티클 하이드로 다이나믹스 문제를 예, 저희가 GPU로 고효율화시킨 솔브로 풀 수 있도록 해놓은 거. 한글로 좀 말씀해 주시면. 한글이 번역이 잘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거? 입자 완화 유체 해석이라고. 입자와나 유체석. 예, 그건 뭐 정확한지 모르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어떤 분야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홍수나 뭐 이런 거 예측할 때 홍수 예측. 뭐 홍수 예측은 한 종류인데 분야이고. 네. 관 속에 물이 어떻게 흘러갈 건가 뭐 이런 유체 해석의 한 방법이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이 이제 이 3D 이펙트나 VFX를 고해상도로 구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이쪽은 이제 대학하고 저희가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자체 개발한 기술인데 뭐 요즘 영화에서 나오는 영상 특수 효과들을 이제 저희가 저희 GPU 프로그래밍 기술을 함께 융합을 해서 엄청 그냥 저비용으로 그 비용 효율을 극대화시킨 뭐 나름 그 시뮬레이션 그 결과 자체도 상당히 괜찮고요. 네. 예, 저희가 이제 그렇게 팔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개발했던 제품으로는 그 OLED 발광 물질 분석기, 그 다음에 OLED 발광 소자를 해석해가지고 최고 효율의 OLED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개발 툴 같은 시뮬레이터 저희가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런 시뮬레이터 방금 뒤에 말씀하신 그 뭐 예. OLED와 관련된 시뮬레이터는 어떤 고객이 우리 예. 이런 거 필요한데 좀 만들어주세요 하면 그래서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그 뭔가 표준 제품처럼 나와 있는 겁니까? 실제로는 이제 그 수요에 따라가야 되는데, 네. 실제로는 국내에서는 뭐 이 산업, 그러니까 이 아카데미아에서 제대로 된 기술들이 이제 기업으로 못 들어가는 형편이다 보니까 네. 회사가 절박하게 필요는 하지만은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먼저 대형 개발을 해가지고 대응을 하는 쪽으로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뭐 그런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해외에서는 소프트웨어를 기업의 요구에 의해서 개발해 주는 케이스가 높은데 국내에서는 기업에서 뭘 요구해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 기업이 하고 있는 업의 어떤 그 이해가 굉장히 높아야 선제적으로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겠네요. 실질적으로는 뭐 이론 연구에 아주 그 높은 수준의 이론 연구가 선행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소프트웨어 공학적으로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이제 시스템하고 맞춰 가지고 그 GPU 마이그레이션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제 고효율을 하는 작업. 최소한의 이 세 가지 기술이 갖춰져야만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 앞서서 얘기하는 뭐 석유 시추라든지 예. 유체 분석, 유체 해석이죠. 유체 해석, 물이 예.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 차 디자인할 때도 뭐 공기 이렇게 그런 것도 들어갑니까? 물과 같이 밀도가 높은 물질에서는 SPH가 유리하고 네. 자동차 공기 해석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유사한 같은 분야인데 방법이 조금 달라져 가지고 이제 CFD,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다이내믹스라고 해가지고 격자 기반으로 해석하는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그 앞에 석유 시추할 때 그리고
유체의 분석 그리고 3D 그래픽에 대한 효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픽 같은 건 뭐 저 아이언맨 이런 마블 이런 영화사에서 막 할 때 보면 어디 건지 모르겠지만 뭐 3D 맥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 회사 제품은 이제 GPU를 이용을 해서 고효율화를 시켰기 때문에 네. 이 같은 일을 할 때 총체적인 비용이 훨씬 덜 들어간다. 비용이 덜 들어간다. 예, 컴퓨터도 적게 사도 되고 네. 효율이 높으니까 네. 그렇게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그만큼 효율이 높으니까 빨리 계산해서 빨리 결과를 볼 수 있고 이게 기존의 그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코드가 대부분 그대로 이제 현업에서 쓰이는데 저희 실험 결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손을 보면은 최대 10,000배까지 성능이 개선이 됩니다. CPU 하나에 GPU 하나를 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OLED 그 안에 소자 해석하는 걸 할 때 이제 매틀랩이라는 코드로 만들어진 코드를 저희가 그 쿠다 C로 했는데 실제 돌아가는 속도 차이가 10,000배가 11,000배 정도 나왔거든요. CPU 하나에 GPU 하나 했을 때. 물론 CPU 종류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정도가 차이있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아마추어가 뭐 연구자를 아마추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프로그래머로서는 아마추어다 보는 겁니다. 그 저희 관점에서 볼 때 아마추어가 만들어낸 코드가 그대로 현장에 나와서 쓰이는 상황은 비극이다. 사용자도 너무나 많은 비용을 감당을 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충분히 그 과학기술 발전에 연구자들도 그 소프트웨어를 썼을 때 속도가 느리게 되면 연구 시간이 더 걸리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연구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가 특히 심한데 우리나라가 이러한 그런 이 내부적인 니치 마켓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는데 니치 마켓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는데 이러한 수요가 사실은 존재를 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프로그래머가 부족한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이러한 소프트웨어 리엔지니어링 사업에 좀 선점을 한다면은 아마도 지금 뭐 이미 선점하고 있는 그 대형 소프트웨어 회사들하고도 충분히 경쟁할 수가 있지 않느냐. 뭐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하드웨어에 대한 사업,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업 말씀 주셨는데 서비스는 어떤 거가 있습니까? 저희 장비가 저희 클라이막스 210이라는 장비가 피크 때 8kW 전력을 씁니다. 사실은 8kW면은 어느 정도입니까? 굉장히 큰 겁니다. 아, 그래요. 일반 가정이 뭐 전체 그냥 풀로 써봐야 뭐 한 3kW 정도 쓰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3kW. 그래서 저희가 이제 8kW 드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어떤 지방 대학교 같은데 연구실에다 저희 납품을 해보면은 켰을 때는 잘 돌아가는데 자금만 올리면 죽는다. 컴퓨터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저희가 난리가 나서 뭐 엔지니어들 내려가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그 건물 자체가 그 8kW 정도의 전기를 그러니까 피크 때 전력 수요가 확 생기면은 그냥 전력 부족으로 시스템이 다운이 되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저희 회사 내에 조그마한 이제 서비스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 8kW 먹는 그 모델명이 뭐라고요? 클라이막스 210입니다. 210이요? 예. 거기 CPU하고 GPU 몇 개씩 달려? CPU 2개 들어가고 GPU가 20개 들어갑니다. 아, 그거 하나가 그렇게 많이? 예.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HPC 센터라는 IDC보다는 전혀 다르니까요. 전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한동안 이제 뭐 공식적인 건 아니고 이제 비공식으로 서비스를 해왔는데 필요한 분들한테. 예. 그런데 이제 그 수요 쪽은 나중에 수용을 못한 상황이 되어져 가지고 네. 이제 저희가 HPC 센터를 앞으로 해야 되겠다. 기술적인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네. 이 소프트웨어를 판매해서 쓰게 하기는 좀 어렵더라. 그래서 우리 슈퍼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쓰시라. SaaS 모델로. 예, 뭐 클라우드 네. 서비스 비슷하게 월 서비스, 월 비용으로 내고. 예. 예, 뭐 저희는 뭐 비용도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석유가스를 탐사하는 그 핵심 기술을 저희가 뭐 경쟁사들보다도 압도적으로 고품위 기술이 만들어져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내부에 이제 그 인력들이 서비스를 해주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래서 서비스 범주 안에는 그 콜로케이션 서비스도 일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컴퓨팅 파워 렌탈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과학공학 계산을 처리해주는 그 영역까지도 저희가 지금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치명적인 이유가
지금 뭐 서울대학교를 사례를 들자면은 대학원 중심의 대학을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대학원생 숫자는 늘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뭐 자기 논문 써서 졸업하기만 바쁘지 막 그 은사님들 교수님들이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논문을 이걸 쓰더라도 이 부분도 공부를 해야 미래가 뭐 좋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논문 쓰는 게 급합니다. 이 정도로 실제로 교수님들이 대학원생들 논문 지도나 하고 있는 상황이지 본인 연구를 할 수 있는 리소스로 활용이 안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자기 논문도 썼지만은 교수님 연구의 공동 연구원으로서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 사례를 들면은 과거에는 실험실에 한 20명이 있었다. 그럼 최소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는 리눅스 뭐 이런 시스템을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요즘은 한 과에 리눅스 제대로 쓰는 사람이 한두 명 있기 힘든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원인은 알 수 없는데 이제 뭐 그게 뭐 사회 발전 방향이 다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그 대학원생들이 이제 그런 교수님 연구를 도와주는 공동 연구를 하는 것을 이제 좀 안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연구는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교수님들 연구를 지원해주는 쪽을 이제 커버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 방향에서 저희가 이제 서비스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코링크는 매출 얼마나 했습니까? 저희 작년에 100억을 했는데요. 100억이요? 예. 그 참 심각한 것이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대란 벌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뭐 난리가 벌어져 가지고 네. 아주 골치 아픈 한 해를 보냈습니다. 매출은 늘어났는데 네. 이 기본적으로 견적은 100원에 넣었는데 이제 연구비가 할당이 돼 가지고 집행할 때쯤 되면 벌써 4, 5개월 지나 있거든요. 최소한 4, 5개월. 그때 이제 공급을 하려고 보면은 이 컴포넌트 가격이나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올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 회사가 1년에 10억 이상씩 연구비를 이제 저희 미래를 위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지난해는 커버도 못했고. 그 100억 매출 중에 그 소프트웨어 매출, 하드웨어 매출, 서비스 매출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90% 이상 하드웨어 매출이고요. 아직까지는 저희 소프트웨어를 시장이 요구는 하지만은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객이 뭐 그렇게 막 엄청 많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조금씩 또 소프트웨어의 어떤 예. 사용 활용 왜 이걸 쓰는지 이런 것도 조금씩 다 다를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쓰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인데 네. 사실은 우리나라 이 대학에서 공급되는 인력들 아니면은 뭐 어쨌든 기업이 확보할 수 있는 인력들 범위 안에서는 이제 그러한 슈퍼컴퓨팅 수요를 녹여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인력들이 잘 공급이 안 된다. 기업은 필요한 거는 틀림없고 그거 안 하면은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는 눈을 보듯이 뻔하지만은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른다. 할 방법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죠. 그 세 가지 사업 영역 중에서 매출 나오는 것들 중에 예. 주로 누가 사갑니까? 기업이 사갑니까? 연구기관이 사갑니까? 대학이 저희는 사갑니까? 대부분이 연구기관입니다. 아, 연구기관이. 아직까지는. 기업은 뭐 아직까지는 연구기관에서 기술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인력들이 충분히 만들어지면 그것들이 이제 기업으로 넘어가서 이제 기업 매출로 연결이 되는데 대부분 학교 실험실에서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와도 뭐 대부분 외국으로 나간다든지 외국 기업으로 가든지 하고 국내 기업으로 제대로 된 기술은 국내 기업으로 들어오는 이 빈도가 굉장히 낮고요. 네. 또 그렇게 왜 그러냐고 이제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아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기업이 그걸 수용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자기네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교육 시스템에서 인력이 공급이 되어져도 이제 기업이 수용하기 어렵고 기업이 그 절박함을 느껴서 수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렇게 시너지가 되면은 엄청 그 서로 간에 큰 발전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인공지능 관련해서 AI 관련해서 인력 많이 필요하다 인력을 찾았지만은 실질적으로 아주 고급 인력들 잘 트레이닝 된 사람들은 진작에 그냥 외국 기업으로 다 이미 뭐 미국 다 나가 있는 상황이고 그 위에 남은 인력들 모아가지고 해보려니까 이거 국내에서는 AI 연구 안 돼.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AI 영역뿐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영역이 그렇다는 거죠. 그나마 AI 영역은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좀 더 노력을 하는데 가령 항공기를 만든다고 했을 때에 풍동 실험을 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그렇죠. 만만하지 않거든요.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제대로 된 그 CFD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국내에 있는 기술 리소스를 다 못 쓴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다 못 쓴다는 의미. 국내에 기술이 없는 건 아닌데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존재하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저희가 그 과거에 한 5, 6년 전에 인터내셔널 슈퍼컴퓨터 컨퍼런스라고 독일에서 한 행사에 가서 봤는데 바로 앞쪽 부스에 이 일본의 이화학연구소, 이화학연구소라고 이화학. 리켄이라는 연구소의 부스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부스 쪽을 딱 보게 해가지고 이 조그마한 성룡차에 0.5mm 격자로 CFD를 돌려가지고 아주 백밀러 사이에 미세 와류까지 돌아가는 걸 갖다가 제가 그걸 한 3일을 계속 봤었거든요. 아니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그것이 뭐 당장 차량 판매에 영향은 끼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기술 발전에는 엄청난 영향이 끼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국내에서 해보려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 수용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더라. 저희가 공급할 능력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발전을 통해 가지고 좀 국가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는 보지만은 네. 미국이나 유럽 쪽에 그 보이지 않게 쌓여 있는 그 어마어마한 기술적 노하우를 우리가 전자산업 축에 가듯이 그런 것까지 속속들이 다 파뒤집어 가지고 우리가 다 따라가야 되지. 수박 거달기만 한다고 해가지고는 결론이 못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근데 이제 그 아까 연구하는 사람들은 연구를 하는 것이고 예. 그걸 뭐 우리가 실제로 다 해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슈퍼컴퓨터와 그 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뭐 또 예. 돌려보기도 하고 하는 건데 지금 그걸 만질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일단은 뭐 원인은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 과거에는 그 실험실 단위에서 연구 사업을 하게 되면은 뭐 2, 3억짜리 컴퓨터를 쉽게 샀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최근에는 그러한 일단 연구비가 없다. 그런 그 슈퍼 HPC를 살 수 있는 연구비가 컴퓨터를 사서 연구에 활용을 하면은 연구에도 활용하지만은 또 나머지 학생들도 그 장비를 이용해서 대학원생도 공부를 해서 성장을 할 텐데 이러한 고성능 컴퓨터를 사는 것 자체가 어쨌든 좀 굉장히 좀 행정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 HPC 이 고성능 컴퓨터를 그냥 일반 컴퓨터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 행정부나 이런 쪽에서 정부 쪽에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컴퓨터가 구현할 수 있는 범위하고 고성능 컴퓨터가 구현할 수 있는 범위는 전문가가 아니면 모를 정도로 극단적으로 차이가 크거든요. 네. 근데 그 일반 뭐 어쨌든 일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컴퓨터 10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연구 기자재를 사는 거는 오케이인데 거기에 컴퓨터 사는 건 안 돼.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못 들여다봤는데 네. 여하튼 뭐 저희가 이 클라이막스 102 한 대가 풀로 그냥 인공지능에 적합하도록 해가지고 적당하게 구입면은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6천만 원 딱 내고 사가는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어떻게 사갑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올해는 연구비가 네. 이 1천만 원 나왔으니까 일단은 올해는 화이트박스 구입하고 나눠서 하는 그 다음에 또 다른 연구비가 생기면은 GPU 어. 또 몇 개 사서 꽂아주세요. 어. 그렇게 해서 저희는 한 대 나간 줄 알고 있었는데 어떤 실험실을 가보면은 뭐 컴퓨터를 여러 대 가지고 있기도 하고 네.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은 연구를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이제 살 수가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현실을 봤을 때에 뭐 미국에 이제 저희가 미국 쪽에 이제 비즈니스를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 대학에서는 좀 괜찮은 연구를 한다 그러면은 뭐 기업 쪽에서 300만 불 그냥 줄 테니까 연구해 보세요. 그걸 가지고 뭐 컴퓨터를 샀는지 뭐 샀는지 자기 회사 제품 샀는지 경쟁사 제품 샀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제 뭐 그 정도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제 주변에 뭐 많은 지인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한국에 들어와서 교수하고 연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제 미국 해외 컨퍼런스 가서 물어보면은 한국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이제 자기의 모든 연구 캐리어를 던지고 이제 그냥 놀고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로 본다. 아 그래요? 아니 연구 인프라도 없고 거기다가 지역적 한계 때문에 연구 정보도 더디게 오는데 그렇다고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왜 들어가야 되느냐. 그래서
공론화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실제로 뭔가 그 연구 과제 나올 때 연구 기자재 구매할 때 뭔가 이 HPC에 대한 그 구매가 그렇게 좀 뭔가 불편 아니면 뭐 잘 모르고 이제 그냥 일반 PC로 다 그냥 표기가 돼 버렸다라고 하면 그건 좀 약간 개선돼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이제 그 한 군데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그러면 연구비를 이제 특정 연구기관에 가보면은 여러 실험실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네. 그것을 이제 한꺼번에 해서 아, 모아서 이제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대학은 아니고 네. 일반 연구기관들 중에 연구부서 중에 각자 연구비를 각출해가지고 공동으로 쓰는 컴퓨터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사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제가 지원을 한번 해봤더니 그 1억 넘어가는 장비를 사려면은 도입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아니, 그 절차는 내가 그냥 전공 공부를 전공 연구를 포기를 하겠다. 혹시 대표님이 그래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업적으로? 실제로 지금 급해가지고 네. 돈은 없고 네. 컴퓨터는 써야 되고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제 눈에는 이거는 서비스 당연히 안 하면은 좀 대표로서 직무유기 아니냐는 느낌이 지금 사실 크게 오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 한 가지만 더 중요한 걸 여쭤보자면 코코링크 같은 회사가 국내에 또 있습니까? 저희는 뭐 상당히 그 성격들이 좀 모가 나가지고 뭐든지 끝장을 보는 네. 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대부분 잡았던 목표들이 그냥 일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고려의 가치가 없는 네. 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는 이제 어쨌든 그걸 달성을 해오는 형태로 이제 저희는 일을 해오다 보니까 네. 사실 저희만큼 이제 저희는 그냥 합리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뭐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목표를 가지고 그냥 그 좀 무모한 도전을 한 게 아니냐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저희같이 무모한 집단은 없는 것 같다. 국내에 아직은 제가 아직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2020년도에 매출이 제가 그냥 자료 받은 거에 보면 2019년부터 530억, 2020년도에 720억, 2021년도에 101억 이렇게 이제 매출 성장은 어쨌든 계속 쭉 해오셨는데 기업 공개 계획도 좀 있습니까? 뭐 저희가 이제 스케일업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이제 저희가 이미 이제 미국 시장 쪽에 준비가 아주 많이 되어 있고, 네.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저희 매출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운전자가만 있었으면 매출이 훨씬 더 크게 늘어날 수 있었었는데, 네. 이제 저희가 사업을 20년 해왔지만은 그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이제 저희 규모에 넘치는 이제 연구개발비를 계속 써왔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누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원 축적이 지금 저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극복을 하기에는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연구 그만두고 장사만 몇 년을 해야 되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금 조달 측면에서 예, 그래서 이제 기업 공개를 해가지고 자금을 끌어들여서 저희도 이제 스케일업을 피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런 쪽으로 이제 사업 구조를 잡으셨는데 앞으로 제일 성장이 많이 될 것 같은 사업 그러니까 분야는 뭡니까? HPC 시장이 꽤 큽니다. 네. 그 일반적으로 뭐 한 50조 이상 시장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은 한 15조 규모로 보고 있고요. 네. 150억 달러 시장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 시장은 뭐 사실상 뭐 통계가 잡혀져 있지만은 이쪽도 보이지 않은 부분이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서비스 쪽도 지금 이제 컴퓨터를 활용하는 서비스까지 확대가 되면은 네. 뭐 저희가 거의 대부분의 사업 영역을 커버한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네. 특히 석유 탐사 영역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 규모는 뭐 벌써 뭐 엄청나죠. 엄청난 네. 규모고요. 뭐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큰 규모고. 그거 사람이 다 가서 찔러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 탐사 영역 저희가 하는 영역만 쪼개더라도 거의 뭐 이 한 100억 불 정도 시장이 되고. 시장. 예.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니치마켓이라고 보는데도 그 정도다라는 거죠. 그러한 영역들이 석유 탐사만큼 큰 영역은 많지는 않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그런 그 엔지니어링 서비스 쪽의 시장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GDP가 낮은 이유가 그런 고부가가치 고급 산업 쪽에는 손도 못 대고 있다. 이 부분이 지금 저도 말을 하면서 웃음이 나오는 것이 참 아프죠. 대표님 오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번씩 나오셔서 오늘 뭐 사실 우리가 뉴스 기사 슈퍼컴퓨터 시장의 뭐 세계적인 어떤 뭐
어떤 국가는 뭐 이 정도의 성능이 아. 되는데 뭐 한국은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 뭐 이런 것도 제가 뉴스에서 많이 봤는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은 사실은 저희가 2013년부터 네. 이제 슈퍼컴퓨터 컨퍼런스에 안 빠지고 물론 코로나 시기는 빠졌습니다만 네. 다 참석을 했는데 중국이 어떻게 해서 유럽에서 네. 기술 강국으로 인정을 받게 된 과정을 저희는 목도를 했거든요. 어. 중국의 티에너2라는 슈퍼컴퓨터가 4년 동안 세계 1위를 탑 500 랭킹에서 1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 그거 보고 왔어요, 그 시스템. 예, 예. 뭐 저는 엔지니어니까 들여다보고는 웃었죠. 네. 아, 이게 컴퓨터라고 그러면은 뭐 우리는 그냥 어. 날라다닌다고 할 정도로 돈을 많이 뭐 넣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돈은 많이 넣었는데 네. 이제 구조적으로는 형편없는 그래요? 시스템이에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심지어는 아주 저명한 그런 그 교수님들조차도 탑 500에 1위 랭크되어 있는 그 시간이 지나는 사이에 그 불과 3, 4년 사이에 중국을 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거죠. 중국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보지는 않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성장을 해보겠다고 그러면은 네. 그래도 한 번쯤은 탑 1위 정도의 리스팅을 해야 된다. 우리 그것도 국내 기술로. 우린 몇 등? 지금 뭐 국내에서 이제 예산 받아가지고 장비 도입하면은 뭐 한 10위 언저리 있다가 네. 시간 지나면 또 떨어졌다가 또 한참 떨어졌다가 또 연구 예산 받아가지고 탁 하면은 또 좀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그냥 외국 제품 사서 그냥 설치한 거기 때문에 돈으로 그냥 바른 거다. 이게 그게 외국 제품 사가지고 외국 회사의 선전물로 갖다 놓은 거죠. 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TN2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기네들이 보드 설계 다 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일본에서는 후카쿠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은 그 리켄이라는 연구기관이 네. 1,000만 원짜리 소프트웨어조차도 외국산 제품을 안 넣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아주 오. 뭐 지독한 일화가 있는데 그거는 뭐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네. 그래서 지금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메이크 인 재팬이 아니면은 그 연구소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정도로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약간 일본답네요. 그 섬나라의 어떤 그 역설적으로 네. 그 자체가 일본이 그런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다는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후광 효과로서 그 주변에 있는 일본 기업들이 역시 고평가를 기술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죠. 노벨상도 뭐 일본에서 많이 뭐 그걸로 받은 건지는 뭐 모르겠는데 그걸로도 연구할 때도 뭐 충분히 인프라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크게 되죠. 예. 이게 서울대학교 교수님 한 분은 슈퍼컴 사주면은 노벨은 따겠다고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분이 계실 정도로 예. 연구 인프라가 끼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거기 이제 제가 아는 한 분이 한국 분이 계신데 뭐 혹시 한국 돌아올 생각이 없느냐? 네. 엄두가 안 난다. 그 지금 일본에 계신 그분이 그 일본의 네. 이제 리켄의 이화학연구소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뭐 외관상으로는 비슷해 보이고 생활은 한국이 훨씬 더 좋은데 연구 환경으로 보면은 자기는 그거 떠나는 순간 그냥 학교 은퇴라고 자기는 본다는 정도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예.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